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계에는 존재한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화성은 옛날부터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였습니다. 화성의 영문명인 마르스는 로마 신화 전쟁의 신에서 따온 것이죠. 동북아시아에서는 화성이란 의미, 불화자, 별성자, 불의 이미지로 이별의 색을 표현했어요. 화성은 옛날부터 굉장히 두려운 또는 미지의 존재로서 이제 알려졌는데, 여기 보면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성의 우라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는 그런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자, 2018년 7월 28일 새벽에는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화성 대접근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육안으로도 화성의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운하처럼 화성은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는 물이 있고 운하도 존재한다고 믿었죠. 그 생명체가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 물인데요. 화성에 물이 있다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다 그 운하가 있다면은 운하를 건설할 지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 탐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나 그 1965년 미국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가 실제로 관측한 결과 화성에는 운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오해가 시작된 것은 1858년 이탈리아의 그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피아 펠리렐리가 화성 표면에 긴 줄무늬를 발견하고 이를 이탈리아로 고리라고 카날리라고 이름을 지은 데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이 영어에 카날로 번역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이탈리아어에서는 영어에서 운하는 자연적,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영어에서 운하는 자연적, 인공적 모든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은 그 1986년 수에즈 운하, 또 그 전에 1880년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면서 그 인공적인 운하 건설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던 상태여서 그래요. 그래서 화성의 운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인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에 출간됐어요. 이 소설에서는 어느 날 커다란 원통들이 갑자기 지구에 떨어져요. 거기서 세 다리 기계를 타고 나온 화성인들이 지구인들을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 우주전쟁 이후에 화성에 온 외계인이 등장하는 각종 소설과 영화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외계인에 대한 공포예요. 자, 이런 공포가 UFO, Undefined Flying Object, 즉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어져요. 1947년에 미국 뉴멕시코 로즈웰에서 한 농부가 미확인 물체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그 지역 보안관이 공군에 연락한 뒤에 조사를 했는데 공군은 비행 접시 잔해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발견된 잔해가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의 일부였다고 이제 번복을 해요. 그 후에 이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또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데 그때 발견된 외계인 해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나 이후에 이 동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죠. 자, 그런데 이 외계인과 비행 접시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51구역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51구역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으며 정식 명칭은 구름 호수 공군기지예요. 지하에 이제 시설이 있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또 취재나 사진 촬영도 금지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밀리터리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써놨고 사진도 찍지 말아야 되고요. 들어오면 안 된다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왔어요. 그 각 민족마다 신화가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그 동굴에서 말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버텨서 곰이 연이 되었다는 단군 신화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은 그 민족을 결속하게 해줘요. 이 신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지도처럼 삶의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화는 뭐 세상 최초의 철학이다, 최고의 문학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자, 그 현대에도 그 신화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생명체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죠. 그 신화는 과학의 선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시대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시원, 즉 기원에 대해서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화는 과학의 선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미래에는 신화의 범주가 인류 전체가 되죠. 각 나라의 그 신화는 자기 지역만의 그 신화죠. 자기 지역, 자기 민족만의 신화죠. 그러나 상당히 이거는 배타주의적인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범주가 인류 전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배타주의가 사라지고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과학도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항성과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구에서 생명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등 그 현대의 그 신화가 이렇게 그 현대 신화는 이제 과학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계인의 존재도 어떤 의미로 보면 신화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외계인의 존재 유무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어하죠. 그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외계인의 존재 유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였어요. 그래서 신화가 과학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그 과학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낼 힘이 있어요. 자, 이 드레이크 방정식 한번 봅시다. 복잡하죠. 최종적으로 산출하려는 그 숫자는 n이에요. 즉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를 말합니다. 자, 이제 n을 구하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를 그 변수를 곱하는데 첫째 r를 보면은 r 아스테리크 이렇게 써 있죠. 그 우리 은하 안에 1년 동안 탄생한 항성의 수.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은하 안의 별의 수를 평균 별의 수명으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FP는 이 항성들이 그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 0에서 1 사이죠. 그 다음에 NE는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FL 조건을 갖춘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0과 1 사이입니다. 근데 FI
그 탄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체로 진화할 확률 0과 1 사이입니다. FC 지적 문명체가 다른 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갖고 있을 확률 0과 1 사이입니다. 다음에 L은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죠. 즉, 뭘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이미 뭐 1000년 전에 멸망했다. 그럼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그 계산한 바로는 우리 우주에는 약 5만 개의 외계 행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그 1961년에는 인간이 교신할 수 있는 외계인 수가 10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서 5만 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변수들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이제 우주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전 우주를 확대하면 교신 가능한 외계인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지겠죠. 결국 맞으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빨리 멸종해 버린다면 접촉할 수 있는 외계 문명 수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상대인 외계 지적 생명체가 멸종해 버린다면 우리는 접촉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은하 전체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존재는 외계 문명의 수가 36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 컨택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외계 문명을 잡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고 신선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가 있어요. SET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활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명이 발달한 생명체라면 그 통신수단 역시 발달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들이 송출하는 전파를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이에요. 세티는 1896년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발견됐죠.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다가 미국에서는 1960년 오즈마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현실화되었고 그 소련에서도 역시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후 나사가 주도하여 이끌었는데 1993년 미국 의회에서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어요. 이제 이 연구는 민간 후원을 받아서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에 네트워크 컴퓨팅을 이용한 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외계에서 온 전파를 수신하고 이를 분석하는 서버를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과 인원이 드는데요. 이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네트워크 컴퓨팅을 위한 버클리 공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요. BOINC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 컴퓨터가 이제 켰을 때 이제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 즉 분산형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그 컴퓨터 서버를 돌리지 않고 내 컴퓨터를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파를 수신해서 처리하는 데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용할 때는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그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 외에 다양한 수학, 과학 분야의 연구에 컴퓨터 자원을 기부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클리 공개 인프라스트럭처에 가입
하면 다양한 계층의 집단이 수많은 주제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외계 프로젝트 말고요.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역사적 책임에 개인으로도 보탬할 수 있는 셈이 된 거죠. 자,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 앞서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봤듯이 확률적으로도 외계인은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먼 우주 공간을 날아서 지구를 방문한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도 보면 기껏해야 사람을 달까지 보낸 것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계인을 만나는 게 어떤 성과가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고 가정해보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류는 새로운 개척지를 방문하면 그곳의 동식물과 원주민을 착취하고 학살했어요.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올 정도의 그 과학기술을 보유했다면 우리보다 월등한 그 성능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외계 존재에 대한 의구심보다 외계인과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쩌면 그 만남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자,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그 경제적 성과가 거의 없는 쓸모없는 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과학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는 없겠죠. 과학은 문명이 지닌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인간은 사물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학문이 과학이죠. 가장 진보한 인간의 문화는 어떤 현상이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외계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는 그 엔트로피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인류가 외계인에 대한 이미지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더 근원적인 것은 그 궁금증이에요. 이에 대한 현명한 그 대답은 칼 세이건의 소설로 만든 콘택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외계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큰 우주 공간에 생명을 지닌 지능 있는 존재가 우리뿐이라면 정말 엄청난 공간 낭비가 되겠죠. 미지의 존재에 대한 탐구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탐구는 소통과 이어짐을 만들며 우리를 진일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